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간 한 주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하죠.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먼저 김석 총장께 드려볼까요? 네, 지난 그 화요일에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 가지고 좀 이러저러하게 언론과 관련된 언론 장악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또 KBS 노조 본부장하고 한국 YMCA 그 사무총장들 한 10여 명 정도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연대할 것이냐. 이제 그러면서 MBC 좀 이야기로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관련된 그 수요 캠페인이 태풍으로 아쉽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 날 내일이죠. 내일에 이제 드디어 서울에서 그 후쿠시마 오염수 해상 방류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가 열리는데 저녁 6시에 열리는데 서울 어디서요? 일단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좀 안내해드리면 여수 분들은 여수시청 앞에서 10시에 출발하고요. 광양은 광양시청 앞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고 순천은 10시에 법원 주차장 앞에 출발하고 구례분들은 10시 30분에 화엄사 그 톨게이트 주변에서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시 정도에 도착하는데 여러 가지 부문 행사가 많아요. 8.15 관련된 행사도 있고 탈핵 관련 행사도 있고 끝나고 행진이 한 이후에 아마 6시에 프레스센터에서 모여가지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대회가 아마 대규모로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대희 총장께서 어떤 한 주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뭐 저희는 최근에 이제 YMCA 차원에서 전국에 한 10군데 Y가 백두산 걷기 앱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 걷기 앱이요? 네. 걷기 앱인데 평화통일 걷기 앱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백두산까지 가야 되는데 뭐 우리가 북녘땅은 못 가잖아요.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본인이 건강도 챙기고 또 그래서 제주도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그래서 여수로 와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림상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파주를 지나서 개성을 지나서 혹은 또 뭐 원산을 지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여수는 980km 정도. 해서 이제 진짜 머네요. 네. 하루에 뭐 보통 우리가 한 10km 걷는다, 5km 걷는다 하면 아마 내년에 끝나지 않을까. 저희 집사람은 매일같이 한 7, 8km 걷는데요. 와. 웹 나오면 빨리 이야기해라. 내가 가장 먼저 백두산까지 가겠다. 뭐 이런 건데 한 1년 정도 하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운동도 삼아 하면서 또 내가 개성까지 갔다, 평양까지 갔다, 신호주까지 갔다 하면서 통일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걷기 앱을 만들고 있는데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인데 8.15 전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약간 기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었죠. 8월 15일 날 지금 예정대로 아직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벌레가 많더라고요. 버그가 많다는 뜻이고요. 네, 순천 그 대회는 이 전라남도 순천에서 평안남도 순천까지 걷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예요? 예상이? 뭐 전국 대회는 아이패드도 걸려 있고 뭐 네. 되게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직 상품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에 상품을 후원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목적이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바쁘게 한 주 또 보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나눠볼 주제. 이번 주는 잼버리 이슈가 뭐 모든 포털 사이트와 모든 뉴스를 장악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내일 일정을 다 이제 끝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 언급하면서 뭐 이걸 왜 뭐 정부로 책임을 떠넘기냐, 뭐 지방 정부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설왕설래까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판을 흔들었던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이 글자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과연 잼버리의 파행은 여성가족부의 탓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총평 한 말씀씩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먼저 김대희 총장님. 한마디로 부끄럽다. 어떻든 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국기억이 있었고 또 문화라든가 어떻든 다양한 수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한국에 대한 어떻든 자긍심, 부러움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아웃됐다. 저는 이 영향이 부산 엑스포도 갈 거라 보거든요. 이러면서 세계적으로 이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든 제3세계 후진국보다는 못한 어리숙한 행정, 대처,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불감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지면서
어떻든 이게 무정부 상태의 행사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김석 총장께 이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가? 아무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의 것을 그대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로 거의 뭐 굉장히 심각한 국정 운영의 모습을 그대로 좀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정치는 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와 관련해서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건 정치가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43,000명이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잼버리라고 하는 행사죠. 행사. 예. 행사가 사건이 돼버리고 사태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고도 일어났고. 그렇죠. 현재 주소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이것을 수습하는 방식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수습하는 방식은 뭐 자치단체부터 대학부터 뭐 육사까지 막 곳곳에 막 다양한 모든 자원을 가용하라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치 전시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전쟁이라도 터졌나 싶을 정도로 잼버리 뉴스가 너무 모든 뉴스를 좀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계속 컨트롤 타워만 지금 현재 찾다가 내일 드디어 잼버리 대회가 끝나버리는 거고, 또 하나의 좀 걱정스러운 것은 굉장히 이 모든 이 총체적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서 K-팝 우리 아티스트를 총동원해가지고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이면 마치 잼버리 사태가 다 덮어지는 것처럼 하는 방식들도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마치 1980년대의 군사독재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습하는 방식은 좀 그런 평가를 드리면서, 도대체 컨트롤 타워는 어디인지 좀 이영선 아나운서가 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타워 이야기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게 두 분은 청소년 단체를 또 맡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주제를 또 안 꺼낼 수가 없었는데, 뭐 규모는 다르겠습니다만 관련된 행사도 유치도 해보시고 계획도 해보시고 준비도 하시고 대비도 하시고 마무리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은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이 파행은 왜 이런 거예요? 책임 아까 김석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7월 없네요. 27일 날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 청소년 됐고 여수시청에서 파주 인근까지 자전거도 타셨고 자전거 탔잖아요. 예. 그게 600km짜리거든요. 그럼 한여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2중 3중으로 대응을 한다고요. 그 뭐냐 하면 누가 이제 단장은 제가 하지만 어떻든 전국에서 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연맹에서 그 집행위원장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각각의 팀에 따른 지도자들이 있고요. 자원 지도자들이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여수시청에서 임진강까지 하루에 100km씩 자전거를 타고 간다 했을 때 다양한 위험 요소가 있잖아요. 아까 폭염. 왜냐하면 잼버리 대회하고 똑같이 그 찜통 속에서 자전거를 탔으니까 그런 폭염에 따라서 진행하는 간식이라든가 물이라든가 휴식의 시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아이들의 영양 보충이나 안전 대책, 이거에 위해 경찰이나 소방, 또 각 지역을 통과하면서 보건소 119 다 체크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간 지역에 며칠 전에 갔던 지역에 비해서 도로가 공사 중이다. 그러면 또 우회해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우회할 것인지, 예. 그리고 숙소에서 휴식 공간에서 또 피체못해 사고가 생긴다면 어느 곳에서 대체 휴지를 만들지, 이런 것들이 원안이 있다면 이에 따른 플랜 B가 있고 C가 있고 다 방법이 있다고요. 그래도 만일 우리가 도저히 태풍이 온다 그럴 때 뒤에 이제 45인승 버스도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버스에 태워서 어디까지 이동한다,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이 정도 행사라면 최소한 1년 반, 2년 정도라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거든요. 준비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걸 수시때때로 점검해야 되고, 또 상근하면서 이걸 점검하는 사무총장이 있잖아요. 잼버리 대회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루트와 공무원 조직과 다양한 부처 조직이 온다면 이건 거의 뭐 일주일에 2-3번씩은 전체 회의도 하면서 대안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 보니까 동네 우리가 개모임 속에서 지리산, 천안봉 산을 올라가더라도 플랜 A가 있고 B가 있고 막 이런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나도 이 문제를 허술한 문제 보고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준비 자체가 그냥 잘 안 됐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보통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를 여가부가 운영해요. 예. 그러니까 뭐 폭염, 안전, 운영, 심지어 뭐 그 국토순례를 하게 된다고 하면 간격 이런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파행으로 이어진 원인은 뭐냐면 조직도를 살펴보니까 조직위원장이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집행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예요. 이 세 사람들은 각자의 일이 있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사무총장은 여가부에서 좀 지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가부에서 지명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여가부가 직원도 몇 명이 있지도 않은 가운데서 그다음에 정책 수립에 부처이기도 하고 어쨌든 청소년 관련된 행사를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막중한 책임과 관련된 문제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치단체와 관련된 일종의 TFT를 열어서 운영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야영지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물론 새만금 자체가 배수가 되지 않은 문제, 그 전에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왔던 문제에 대한 그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사이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사이트를 그 전라북도 내에서 변경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43,000명이 모두가 한 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개영식하는 장소 따로 있고 폐영식하는 장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는데 이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막 SNS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이 문제의 중점 이슈가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가운데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면서 마치 다양한 대안들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그 해법을 제시했던 그 누군가 어느 부처인가는 저는 거기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예요? 어디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같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 잼버리 대회라고 하는 것이 아시잖아요. 야영과 그다음에 개척과 오리엔티어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야영을 하러 오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익숙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개선하는 것만으로 본인들의 힘이라고 보인다. 그러면 새만금 그 사이트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 사이트를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서울 경기로 옮겼다가 뭐 폐영식을 어떻게 하겠다 굉장히 전국으로 흩어졌다 이러니까 맞아요. 원래 가지고 있던 잼버리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에 잼버리 대회 색깔도 맞추지 않은 가운데서 가장 총체적인 건 뭐냐면 이 친구들에게 잼버리라고 하는 그 본인들이 가지는 주제의식을 갖고 이 캠프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마 계속 남을 거고 언제 잼버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고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좀 총체적 창피한 난국이 돼버렸다. 예. 근데 이제 어떻든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 특별한 이제 세계적 기구, 청소년 단체나 민간 기구가 참여한 국제적 행사일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적 조직,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 있어요. 여기서 이 대회의 성격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2017년 유치됐으니까 최소한 이게 2000년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하고 한국 쪽에 있는 뭐 주요한 지원 세력하고 이제 논의를 하게 될 건데요. 주요한 입장은 이 행사의 취지나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세계 스카우트 연맹과 한국 스카우트 연맹의 주도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주고 기반 시설을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 이렇게 만들면 되냐, 이걸 지원하면 되냐 끊임없이 확인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런 측면이 좀 있는데 저는 스카우트 연맹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도 상당히 무시했을 거다. 그죠? 저는 그 점은 좀만 스카우트 연맹이 과연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었을까요? 이걸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이 행사 준비 과정이나 전체 예산을 들여보니까 1171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뭐 정부 주변에, 예산인가요? 주변에 뭐 SOC까지 뭐 확보하는 측면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스카우트 연맹의 이야기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맞죠. 그 결정을 하는 그 주체 자체가 스카우트 연맹이나 이걸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근데 예.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야외 행사거든요. 캠핑 야영을 하고 이 속에서 각각의 나라의 14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 모여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심포지엄도 하면서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삶에 대한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자연 속에서 이런 신체와 건강의 튼튼함을 만들어내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제대로 이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징 또 스카우트 이 잼버리 대회가 가지고 있는 행사의 고유 정책성을 과연 행정에서 이해했을까? 저는 하나도 이해 안 했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모든 안전대책이나 비상위기 대책들이 어른들보다도 두세 배 더 안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월호 이후에 국가나 지방정부의 모든 시스템이 안전으로 갔거든요. 청소년 활동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혀
뭐랄까 조금이라도 확인하지 못했던 그런 행사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는 어떻든 이 속에서 행안부도 이 안전 문제, 재난 안전 문제, 그리고 지자체의 협력 문제는 이제 행안부가 책임을 지는 거고요. 뭐 문화체육관광부는 잼버리 홍보라든가 뭐 여타 이제 문화 지원인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장으로 중앙부처 장관 3명이 들어왔다는 것. 뭐 이런 속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은 좀 저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 뭐 조직위, 스카우트 연맹, 그리고 지자체, 중앙 정부, 그리고 각 부처들, 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이렇게 세 군데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다 나름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각 기구들이라고 이제 김석 총장께서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폭염에 대비하지 못한 문제, 사이트로 생기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청소년들이 안전 문제가 처음에 돌발적으로 나왔고, 이게 SNS를 비롯해서 외신에서부터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급속하게 번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내에는 이미 청소년 프로그램 인증제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청소년들과 관련된 행사들은 좀 다룬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통제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버린 거죠. 일단 문제는 터졌고 그렇죠. 해결은 해야 그러면 되는데 문제가 터졌으면 플랜 B가 있고 플랜 C가 있고 플랜 D가 있고 플랜 E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인정받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정부는 그것은 결국은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정부의 그 무책임한 어떤 그런 태도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근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이 문제가 터졌을 수는 있는데 이 문제가 터졌을 때 공무원들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통령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만 계속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수렴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정책을 제안했을 때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 좋다라고 결정해서 바로 문제를 정책화시켰던 그런 흐름과 내용들이 지금 현재 정부 조직 운영이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부동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분명히 플랜 B, C, D, E는 분명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부 분위기와 맞물려서 쉽게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네네.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연장선에서 질문을 김대희 총장께 드려보면 누구 하나 어디 하나 쉽게 사과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왔었잖아요. 그 분위기는 문책이 두려워서 인정을 안 하는, 지금의 어찌 보면 그 문화적인 부분과 정부 운영의 문화적인 부분인 거죠.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과한과 동시에 모든 향후 이제 검찰과 감사원 조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모든 책임은 그 부서가 총대를 매게 되기 때문에 현재 장관을 떠나서 어느 공무원도 문서상 하나 사과란 말은 절대 안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이라는 거예요. 퇴영한 그러니까요. 영국 잼버리 대원들이 서울에서 만난 많은 시민들을 만났는데 모든 길거리에서.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미안하다고 맞습니다. 퇴영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사과하고 이 문제 수습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 문제 수습하고 난 이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회 이후에 제대로 된 뭐 평가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 될 텐데 너무 아쉽고, 더 안타까운 건 1년 전에 이미 예견했던 일이 지금 벌어져 버린 거잖아요. 국정감사에도 예견했었는데 폭염에 대한 대책 여가부 장관이 전혀 문제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현장도 가보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송 침수 관련된 일, 그다음에 잼버리 이 대회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이 정부는 일관되게 사건과 사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남은 시간부터 이야기 나눠볼 것은 여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수습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중심으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야기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편 등의 움직임도 있었고, 앞서 제가 최초에 소개드리기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고 꽤나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공백 내지는 방향의 부재가 이번 잼버리 사태에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미치다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여성과 가족 청소년 정책에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뭐냐면 식물 부채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공무원들은 한번 우리 부채가 없어지면요. 이게 어디로 갈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당시 이야기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로 나누겠다. 문화관광부 세 개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성가족부에 대한 애정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후속 정책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당시 우리가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 소관부서는 해산하기 전까지 여성가족부도 하지만 여기서 청소년 정책 담당관들이 그리고 가장 사무관이든 서기관이든 누가 이 애정을 가지고 있겠어요? 아이고 우리는 다음 달에 떠날 건데 가는 거죠. 인사이동에 내가 거기 맡을 상황도 아닌데 이것도 관심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나오면서 식물부처를 만들어 놓고 곧 없어질 부서를 만들어 놓고 새만금 신경 쓰나 결국 아무도 일 안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정부가 여가부를 대하는 태도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여가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전가되고 없잖아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냥 이럴 거면 여가부 내에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 정책이나 비타 이 정책들이 계속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빠르게 이 정부 또는 여당과 야당이 나름대로 고민한 끝에 이 정책 문제라도 조금 주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여가부가 있고 없고 이거 폐지하고 말고의 문제를 이미 넘어서 버린 상태다라고 보이는 거죠. 원론적으로 여가부는 해체하면 안 되는 거죠. 원론적으로 여가부 해체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뭐 페미니즘적 어떤 이러저런 복합적인 일 때문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내놓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폐지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빠르게 저는 여가부를 원상복구 시켜야 된다.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상태로 누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하고 싶겠어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여가부에서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각 자치단체별로 협조 공문이 내려와요. 누가 협조하려고 하겠어요. 서로 책임 안 지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여성가족부 폐지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1년 전에 이제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한다고 했을 때요. 가장 먼저 사표 내고 나온 사람들이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했고 활동을 했던 주로 이제 과장급 서기관 정도에 준하는 이 전문직 공무원들이 가장 먼저 사표를 냈거든요. 왜? 여성가족부 내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특채된 이제 어쩌다 공무원 되신 분들은 진짜 본인의 청소년 관련 박사학위도 받고 아니면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정책 개발 또 청소년 역량 개발 쪽에 열심히 했던 전문가들이 과장으로 들어갔다가 다 그만둬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희망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잼버리라든가 청소년 관련 야외 활동, 자연 활동, 역량 개발 활동 그래도 전문가들 아니에요. 이들이 그럼 정책 라인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럼 결국은 여성 정책을 다루거나 가족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 정책을 맡은 거예요. 그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건 역량 그리고 다양한 역동성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돼야 되고 안전 문제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각국에 오니까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 복원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버리는 거죠. 여성가족부 정상화라는 말이 조금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두 분께서 제안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청소년 정책 방향을 좀 잘 정립하고 새로 세울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이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책임질 건 분명히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만 여성가족부가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고 우려했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주로 하는 곳이 아니라 이번 잼버리 사태에서 보시다시피 청소년과 관련된 굉장히 유관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정책까지 함께 포괄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여가부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를 위해서 일단 이 청소년 관련된 문제 물론 청소년 국이 있나요? 정확하게 청소년 국은 있어요. 청소년 국은 있는데 이 청소년 정책이 어쨌든 제대로 좀 정립될 수 있기 위한 지금 현재로서의 대안은 여성가족부의 정상화다. 그거 이외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현재는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성가족부가 아니면 예전처럼 청소년위원회라도 별도로 둬서요. 그럼 위원회 정도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중앙정부 예산이 500조 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예산들도 합치면 거의 한 100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이런 예산에서 중앙정부 29개 관련 기관, 공공기관 포함해서요. 그거하고 지자체 한 28개, 광역시도 합치면 한 50개 정도에서 쓰는 청소년 총괄 예산이 1조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뭐냐면 1,000조 원 중에서 청소년 관련 1000분의 1이네요. 예, 약한 거죠. 정부에서 500조 원 중에서도 지자체까지 포함한 예산이에요. 예. 1조 원이 안 된다는 것은 인구 수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하고 또 세계에서 가장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어디 상담할 곳도 없고 또 청소년들이 놀 만한 곳이 없어요. 청소년이 가장 많이 노는 것은 학교이자 학원입니다. 나머지는 학원과 학교를 제외하면 갈 데도 없고요. 요즘엔 마라탕집이래요. 아, 마라탕집입니까? 음식점이네요. 탕후루. 탕후루 집, 마라탕집 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씁쓸한 잼버리가 거죠. 아니라 평상시 청소년 외국 청소년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교류하려면 우리가 청소년 관련 예산들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 예산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 거고요. 어떻든 청소년이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지금 같아서는 차라리 저는 청소년 참정권을 16세로 확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대통령도 16세 이상은 다 뽑고 이러면서 결국 주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대접을 올바로 받는 과정 필요한데요. 어떻든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안전망들 그리고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자율의 사업들을 어떻게 확장할지 뭐 그리고 위기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할지 이런 것들 총체적으로 논할 수 있는 최소한 청소년 위원회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청소년부 장관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좋죠. 청년부하고 저는 이제 이 상황 보면 또 하나 이제 아쉬운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너무 홀대한다. 그 잼버리 사태 벌어졌을 때 뭐 외국 청소년들은 막 여기저기 흩어져서 숙소 배정 제대로 해주고 막 호텔까지 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결국은 어떤 교회의 강당 어디에 강당에 그러니까 자국민들의 청소년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 언론 외신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자국민들의 청소년들까지도 그렇게 배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적폐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지자체 예산까지 합치니까 한 600조 원이네요. 중앙정부 예산이 많고 대신 어떻든 지방정부도 그래요. 청소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우리가 다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두 분이 더 잘 느끼시겠죠. 네,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쪽은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나가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평소에 놀 공간, 쉴 공간, 그리고 그들이 마음 놓고 외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조건을 주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YMCA 토론 여수 순천 YMCA 김대혜 김석 사무총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